안녕하세요. MYG 리글의 안윤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호주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도와주실 한정훈 회계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넥서스 회계법인을 맡고 있는 공동대표 한정훈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호주 비즈니스들에게 호주 정부 같은 경우에 전 세계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지원금이나 대책을 너무 많이 잘해줬는데요. 예. 연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따로 제도가 있었고 또 주정부도 따로가 있었어요. 예,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말로 호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포트 많이 해줬는데요. 그렇죠.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먼저는 이제 실제 가장 고객들이 캐시플로상에 도움이 됐던 ATO에서 캐시플로 부스팅이라고 해서 네, 실제 웨이지 레코드가 있는 고객들 안에서 네, 미니멈 2만 불, 맥스 10만 불까지 이 캐시를 서포트해준 제도가 있었고요. 네, 지금도 이 부분은 유지가 돼서 9월 말까지 혜택을 받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연방 정부에 또 하나 이제 서포트한 거는 잡키퍼, 잡시커 통해서 이제 서포트한 부분이 있고요. 잡키퍼는 지금 버전 1.0에서 2.0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네, 버전 1.0에 대해서 어쨌든 9월 27일까지 변동사항 없이 유지가 될 거고요. 네. 잡키퍼 2.0은 굉장히 까다로워질 거예요. 잡키퍼 1.0이 정말 많은 분들을 서포트하기엔 제도였다고 한다면 잡키퍼 2.0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끔 원래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끔 네. 그게 바뀌면서 대신에 서포트한 비용도 금액도 약간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연방정부 제공하는 또 혜택 중에 하나가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맥스 1밀리언까지 대출 5년 상환 조건을 갖고 네. 이자율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좋네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주정부는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다 개별로 또 제공 여러 가지 그란트 주고 있지만은 저희가 현재 있는 퀸즐랜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혜택은 사람들이 가장 선착순 때문에 민감했던 퀸즐랜드 스몰 비즈니스 코로나 관련해서 어댑션 관련된 그란트가 있었는데 라운드 1 1주 만에 마감됐고요. 네. 라운드 2 하루 만에 마감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25만 불까지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한테 랜딩을 해주는 주정부가 이자 조건 2.5%에 상환 기간 10년 정말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렇죠. 이것도 100 밀리언 달러를 갖고 했는데 음.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너무 빨리 이게 제도들이 나가긴 했는데요. 예. 잡키퍼를 제가 다룰게 먼저요. 예. 잡키퍼 같은 경우에는 1.0, 2.0이 있는데 1.0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하나가 변호사님, 제가 4월에는 됐는데요. 5월부터 매출이 다시 올라가서 저는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자주 듣는 게 왜다 신고를 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아니면 이거 맞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근데 왜 그걸 변호사한테 물어보죠? 좋은 회사님 쓰셔서 실제 저희 고객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이 이제 누구 회사 이렇게 얘기했다. 그쵸. 그 30% 이상 안 떨어지면 못 받는다. 제일 위험한 거죠. 누구한테 들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곳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잡키퍼 2.0을 발표하면서 설령 그 매달마다 신고하는 금액이 작년보다 심지어 올라갔다 할지라도 9월 27일까지 받는 매출 조건 테스트가 한 번만 통과했으면은 아무 변동사항 없이 혜택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잡키퍼 1.0하고 2.0의 큰 차이점은 그럼 도대체 뭔가요? 1.0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2주에 1,500불씩 혜택을 받았었는데 잡키퍼 2.0으로 넘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 20시간 밑으로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20시간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00불까지 20시간 밑으로 하신 분들은 750으로 이렇게 차별화해서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1,200불도 1,000불까지 다운 750불도 650불 다운되고 해서 전체적 금액이 다운될 거고요. 또 하나는 잡키퍼 1.0에서 혜택을 받은 이미 사업주 분들 중에서만 잡키퍼 2.0에 또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테스트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 신고하는 액추얼 실제 매출 자료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까다로워지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약을 해본다면 1.0에 2.0의 차이점은 뭐 4월부터 9월 1.0 기간에는 내가 한번 해당이 되면 매출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받는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접키파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제 예.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매출이 올라가면 이제 해당이 더 이상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크라이테리아가 아주 까다롭게 더 된다는 거가 중요성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정부가 한 스몰 어댑테이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본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놓치신 분들이 거의 기록, 서류 준비가 너무 빨리 되지 않으셔서 이제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셨나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기록하고 자료가 빨리 서포트가 안 된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내가 웨이지 레코드가 실제 직원 급여 지급하는 급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법적으로 신고 안 하시고 예, 캐시 잡으로 처리하시면서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ATO 관점이나 주정부 관점에 보면은 예, 웨이지 레코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혜택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쉽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베이스 스터디로 저희들이 갈 건데 클라이언트 ABC로 저희들이 이제 볼 건데요. 클라이언트 A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최고급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고급 클라이언트에서 돈을 많이 낸다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정보나 서류나 이런 거 기록들을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넘기시고 법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즈니스 관련된 서류 다 갖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컴퍼니 컨스티튜션, 예. 주주계약서, 예. 임대계약서, 뭐 상표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리카 라이선스 이런 거요. 회계적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에 해당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실제 타입 A에 해당되신 분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세요. 나보다 나의 비즈니스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그렇죠. 다 해. 네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짜 실제로 저희가 그 고객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업투데이트 다 사실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서포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객 같은 경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이 저희한테 타입 A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접키파의 정보를 따라서 저희들은 리스크 리덕션 리퀘스트를 아주 빨리 속히 하고요. 예. 테네시 코드 나오기 전에 저희들 많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6개월 리덕션을 받았던가 웨이바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10개월까지도 이게 차감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들이 뭔가요? 만약에 기록이 그렇게 있고 그 회계사랑 변호사랑 소통이 그렇게 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이번 코로나 위기만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네. 예, 아무래도 주정부에서 너무나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스몰 비즈니스 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일단 스몰 비즈니스 그란트도 그렇고 예, 이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클라이언트 타입 A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은 이 혜택을 다 받으셨죠. 그쵸. 정말 좋은 조건의 네. 예, 서포트된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성하는 클라이언트 A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옵션들을 빨리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언을 빨리 얻어서 지시를 받아갖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클라이언트 A의 혜택이라고 저희들 볼 수 있고요.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저희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볼게요. 하나는 다른 회계사, 다른 변호사에 이용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한테 넘어오던가 아니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게 정보를 다 주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진짜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클라이언트 B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 B는 말 그대로 본인이 딱 의무적으로 신고에 대한 업무만 맞추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들만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타입 B에 속할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을 좀 촉박하게 다뤄서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했던 업무들이 있을 때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핸디캡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C 이제 저희들이 말할 때는 최악몽 클라이언트라고 저희들이 하죠. 저희들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이언트 C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보를 그냥 자기들이 원해주는 것만 저희들한테 던져주시던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의도적으로는 안 하지만 진짜 관심이 없으시던가 아니면 이해 능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지금 저희들 클라이언트 C라고 하는데 회계적으로 봤을 땐 클라이언트 C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예, 저희도 비슷한데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 C 타입은요. 저희 회계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 예, 본인의 정보를 다 오픈하면 큰일 나시는지 아는 분들. 특별히 캐시 리포팅이나 이런 거를 예, 그런 분들이 특히 저희 관점에서는 타입 C가 될 것 같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 솔직히 너무 관리를 소홀히 하신 분들 그분도 타입 C에 속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상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벌어진 일을 갖고 오신 분들. 그래서 밴드에이 대체를 빨리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하시긴 한데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성은 메인텐스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메인텐스 관련해서는 합법적으로 하면 나한테 이득이 오는 게 뭐냐, 연금 다 하고 오버타임 이런 거 다 내고 GST 다 낸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간다, 제출이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하는 게 합법적으로 하셔도 너무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회계사하고 변호사만 있으시면 유도리치게 잘 그거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그거를 셋업하는 데는 비용이 조금 드시겠지만 한 번을 하면 참 유지하시기가 참 쉬운데 회계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제 A2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제휴인 목적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 옵션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합법적으로 모든 걸 신고했을 때 오히려 숫자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 사업주분들이 더 큰 혜택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다 했을 때 숫자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베네핏을 보는지 숫자로 보여주면은 고객분이 더 확신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 계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상담이나 어드바이스를 받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본인이 이걸 다 주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 이런 분이 있는데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얘기하셨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시점에서요. 캐시를 리포팅을 정확하게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들으셨죠? 있다고 생각한 거는 본인의 목적이 정말 뭔지가 가장 중요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더 성장시키거나 네. 또는 본인이 사업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개인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들이 있으신데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개인 자산은 늘어났는데 그 자금의 출처를 보니까는 신고가 안 된 캐시를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네. 이 경우는 실제 A2의 타겟 대상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 가서 이 문제를 실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페널티 비용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실제 법률 비용, 회계 비용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캐시까지 정확하게 신고하시면은 분명히 본인에 도움이 되면 됐지. 맞습니다. 특별히 영주권, 비즈니스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SIV를 대신 진행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움이 현금이 어디서 났냐는 출처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대로 합법적으로 해오시면 문제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2년은 지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좋은 면이고요. 그다음에 얼마큼 그러면 회계사하고 변호사한테 정직해야 하나? 라는 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회계사님 얼마큼 정직해야 하나요?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어쩜 이거를 너무 간과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 회계사나 변호사한테 본인의 사적인 얘기한 것까지 심지어 다 그걸 얘기했어도 저희가 법원의 강제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어디에도 이 정보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정말로 본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게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테일러된 서비스를 맞출 수 있고 또 실제 그분을 미리 잘못된 게 인지됐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어떻게 렉터파이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벌써 그 전에 다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본인이 얘기하시는 부분 사적인 거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오픈하시기 맞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들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저희들 파악을 하고 제도들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제안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할 경우에는 진짜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말하면 아니면 유도리 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이 로폴이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찾아드리기 때문에 정직할수록 좋은 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시는 메인테넌스인데 제가 만약 키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잘 될 수 있냐 그럴 경우에는 정보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얼마큼 정보, 그 다음에 변호사가 얼마큼 정보를 갖고 있고 감지를 하고 움직일 수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기록을 얼마큼 비즈니스랑 이해를 해서 진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접키퍼 2.0이 나오기 전에 벌써 1.0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2.0이 열리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란트. 그렇죠. 예. 특히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회계사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회계사나 변호사가 그냥 법만 그러니까 회계 뭐 정보나 법만이 아니라 상법, 그러니까 경영 이런 걸 모두를 이해를 해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조언할 수 있는 그 프로페셔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 다른 점이 있다면 아는 만큼 효율이 베네피트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즈니스에 관심 있고 내 비즈니스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장치들이 있는지 아셔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를 보면은 그동안 내가 고민하셨던 분들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셨던 분들 확실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위기 상황에서는 100% 최대한 내가 다 오픈하시고 정확하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내가 내 비즈니스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회계사나 변호사가 본인의 비즈니스 파트너 또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라고 신뢰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시면은 거기에 법적으로 맞춰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정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드바이스 받으신다면은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 앞으로 또 어떻게 방향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로 불이익보다는 더 많은 이익들을 받으실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특히 저희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서 좀 있으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비즈니스 운영하기 힘드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산이 사회에 알려진 방법이 그냥 파산해라. 그리고 개인 파산까지 가라. 그러면 ATO나 정부기관이 너를 쫓아갈 수 없다. 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못된 정보고 정말 주변에 요즘에 이제 개인 파산 끝났다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스토리 들어보면은 처음에 정확한 어드바이스만 받았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분들이 그때 이 선택을 하셨을까 하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다루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파산은 정말로 가장 최악의 옵션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드바이스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요. 호주에서는 여러 가지 인solvency라고 해서 만약에 회사를 닫는다고 해서 경영이 힘들어서 닫는다 해도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최근에 한 Voluntary Administration 케이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한국적으로 말하면 어떤 제도나요? 법적 회생 절차라고 해서요. 한번 정말로 이 회사는 원래 굉장히 건실한 회사인데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했다고 됐을 때 다시 한번 채권자들이 기회를 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기회를 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서류 메인테넌스가 제일 중요한 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기하는 게 저희들 제일 질문받는 게 다 좋아. 오케이, 메인테넌스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접키백 이런 거 저희를 하고 싶은데 저는 클라이언트 A가 되고 싶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주세요라고 많이 하는데 저는 확고하게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해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저희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 서비스가 좀 비용이 높다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말 받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실제 그 비용이 비싸다고 판단하신 문제 아니신 것 같고요. 네. 특히 MIG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처음에 저희는 픽스드 프라이스로 해서 네. 이미 금액을 확정하고 가고 있고 만약 혹시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고객들의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네. 그렇죠.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잖아요. 그 투명성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테일러된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회계사와 변호사 비용이 높은지 아니 낮은지는 실제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 평가하신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세요. 솔직히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네. 첫 번째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어요. 특별히 뭐 클라이언트 C에서 갑자기 A로 간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비용은 들지만 A에서 유지를 하신다면 비용은 처음보다는 완전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요. 넥시스 애소시의 차이점은 뭔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예요. 저희들은 톱티어 퀄리티가 저희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크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비즈니스의 여러 면을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이성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 픽스 피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전화를 하셨고 이메일을 하셔도 저희들 다 답변은 그게 다 포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호주 제도 같은 경우 6분마다 이제 차지가 되는 다른 포함들은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그 경력도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회계사님은 봤을 때 어떤 넥시스 차이는 뭐나요? 저희 차이점은 저희는 지향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방향에 맞춰서 방향성에 맞춰 일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하고 퍼스널 터치가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별명이 누가 흥신소란 표현까지 했었는데 네. 그럴 정도로 고객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네.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넥서스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퍼스널 터치 그리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합법적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을 같이 도와주시는 파트너 저희 장점은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저희 비용이 좀 부담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전체적인 거 고려하면 넥서스 전체적으로 너무 나는 너희들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서비스 비용에서 오히려 낮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그렇죠. 본인의 실제 원하시는 걸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제한해서 오늘은 마무리할 건데요. 계속 저희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더 좋은 정보, 비즈니스에 운영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저희들이 다 주제를 다룰 건데요. 계속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